의지박약인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실행력 만드는데 분명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올해는 꼭 독서 습관 들여야지. 올해는 꼭 파이프라인 만들어야지. 아자! 2023년 1월 4일 누워서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나를 발견한다. 다이어트, 독서, 파이프라인 내일부터 하자. 아니 내년, 아니 다음 생애부터 하자.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멋들어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실행이 잘 안 되시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절로 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마법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 적용했는데도 안 되신다면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계획형 인간인데다가 완벽주의 성향까지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 많은 건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적어놓고 그것들을 실행할 계획을 종종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심리학 책 30권 읽어야지.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3권씩 읽으면 되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되겠네. 보통 한 권이 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하루에 40-50페이지씩 읽으면 되겠구만. 별거 없네. 하하하. 어떤가요? 계획이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메타인지가 안 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읽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10페이지 읽는데 30분이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는다고 해도 20페이지밖에 못 읽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려면 2주가 걸려요. 그럼 2시간씩 읽으면 되지 않냐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글쓰기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하는걸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에 추가를 하다 보면 하루가 빼곡히 완벽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보면 숨이 막혀서 의지가 죽어버리죠. 다음날 심폐소생술 한답시고 유튜브로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살아나지만 작심 3일? 작심 하루도 못 갑니다. 그리고 자책을 하죠. 어휴,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공이야. 제가 이 짓을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나이만 차고 제자리인 것 같은 회의감이 들 때면 정말 현타가 아주 세게 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쉽게 포기를 안 하죠. 또 의지를 만들어서 습관 관련 책을 읽습니다. 목표와 계획은 작게 세워야 하는구나. 성취감을 느껴야 매일매일 지속할 힘이 생기는구나. 매일 하는 행동들 사이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넣어야 하는구나. 알면 뭐해, 알면. 지나간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면서 다시 무리한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며 자존감을 갉아먹죠. 난 해도 안 돼. 병신인가 봐. 그렇게 무기력증과 우울증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저의 이야기가 공감되시나요? 그럼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없던 실행력이 생겨서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요. 의지박약인 저도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의 의지는 3일을 가기 힘듭니다. 3시간을 가져간 것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의지로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려고 들면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래서 자동으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동으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환경. 보통 이것을 루틴 혹은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읽고 싶으면 독서 모임에 들어가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환경 설정이죠. 매일 2시간씩 책 읽기보다 도서관 가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복잡한 목표와 계획보다는 단순해야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한 매일 30분씩 운동하기보다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헬스장을 먼저 들렸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환경 설정 방법으로 첫 번째, 심리적 저항을 줄인 목표로 설정하기. 두 번째, 매일 하는 행동 사이에 습관 끼워 넣기. 이 2가지 방법들은 대체로 많이들 아시고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방법도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행동을 하고 나서 뇌한테 보상 언어, 즉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도서관도 가고 헬스장도 가다니 너무 자랑스럽다. 멋져. 이렇게 행동을 성공하고 나서 적절한 보상을 주다 보면 자동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잘 되지 않으시죠? 그럴 줄 알고 초강력 환경 설정을 도와주는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이행계약서입니다.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아시나요?
심리학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얻었을 때 감정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감정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손실에 대한 감정을 이득에 비해 2배 이상 더 크게 느껴요. 마치 애인과 연애를 할 때보다 이별의 고통이 훨씬 큰 것처럼 말입니다.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손실 회피 편향을 활용한 환경 설정인데요. 예를 들면 친구랑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헬스장에 안 갈 때마다 5만 원을 주겠다. 내가 담배를 피면 1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면 엄청난 심리적 억제 장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효과가 있으려면 금액도 약속도 가볍게 걸어서는 안 돼요. 안 지키면 땡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그럴듯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5가지의 목표를 말이에요. 먼저 제가 썼던 계약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를 참고해서 자기만의 계약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약서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달 계약일마다 30만 원씩 계약금으로 걸었어요. 100일간이었으니 총 4달에 걸쳐서 1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여기서 보상은 100일 동안 100% 다 지키면 100% 환급을 받고요. 그러니까 12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은 하루를 못 지킬 때마다 총 계약금 120만 원에 10%씩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못 지키면 12만 원씩 까이는 거예요. 그럼 10번 못 지키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해석하게도 그 이후에는 벌칙금으로 12만 원씩을 계속 또 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계약을 받아준 사람이 돈 받으려고 실행 못하게 막으면 어떡해? 그 부분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30만 원을 드리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약을 하는 2명이 가족이거나 연인 사이라면 비행기 표를 예매해 놓고 다 지키면 같이 가는 거고 못 지키면 비행기 표를 찢어버리는 거죠. 그럼 둘에게 모두 보상과 처벌 시스템이 갖춰지잖아요. 아무튼 계약서를 작성해서 2장 프린트를 하고 각각 사인을 하고 중간에 간인까지 찍습니다. 참, 이행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약 내용에는 합리화를 할 수 있는 타협하거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 예외를 두게 되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마치 전쟁 중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적진으로 갔으면 배를 모조리 불태워서 퇴로를 없애고 전진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를 놓고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저 계약서를 쓰고 100일간 하루도 어기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서 알아 누웠을 때도요. 이때 얻게 된 결과물을 공유하자면 목표를 1000번 쓰게 되었고 자기 암시를 1000번 외쳤으며 상품 상세 페이지를 100개 분석했고 운동을 3000분 즉 50시간을 했고 3,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3권 읽었습니다. 이건 제가 간절히 원해서 의지로 이루어낸 목표가 아니라 반복해서 실행하다 보니 저절로 이루어진 목표들이에요. 의지가 아닌 환경 설정의 힘이 이토록 강력합니다. 하고 나서 얻게 되는 건 결과물 뿐만이 아니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과 나는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다 라는 귀한 자신감까지 얻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생산적인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만드시는데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적인 습관은 삶의 풍요로움을 복리로 가져다 줄 거예요. 행복과 행운이 가득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어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